저희가 질문지를 좀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잠시 뒤에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제 배척하려고 하고 곡하게 보고 막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막 캠프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한부모 가정 계신 분들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 엄마 아들 엄마 딸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데가 아빠하고 딸이 왔어요. 네, 아빠 딸 왔는데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려운 게 좀 있었거든요. 사실 뭐냐면 아들은 그냥 막 시켰어요. 막 나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막 시켰어요. 그냥 귀하니까 막 휴지로 안 닦이고 막 물로 팍 하고 막 제가 막 한 손으로 붙잡고 막 씻기고 그랬는데 딸은 태어났는데 못 씻기게 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잘못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사실 그런 아빠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싱글데디의 문화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 질문이 나 되게 궁금한 게 갑자기 뭐 그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했었는데 오늘 회장님 만난 김에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싱글데디에 대한 지원 혹시 이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서로 야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원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싱글데디 분들이 실은 한부모 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부모 역할을 할 때에 물론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들은 이제 동일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자녀 돌봄의 문제를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난 케이스도 그 한 3개월 정도 된 딸을 키우는 싱글데디였는데 진짜로 목욕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름인데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딸을 목욕을 시킨대요. 이렇게 갓난아기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 오셔야만 이 딸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딸을 시키려면 이렇게 다 밑도 닦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아빠가 그걸 못 하겠대요. 내가 딸을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이제 훈련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돌봄의 문제가 이 아버님들에게는 가장 크고요. 이제 조금 크면 머리 이렇게 빗겨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세요. 한번 예쁘게 묶었는데 놀이터 한번 갔다 오면 삐삐가 돼서 온대요. 그래서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참 고민이신 그런 아버님도 있어서요. 이제 돌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 요리죠. 예. 이 아버님 말씀이 자기는 정성껏 했는데 아빠가 한 요리는 안 먹는데요. 예. 엄마가 한 요리 안 먹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는 자기가 요리하고 애 요리는 시켜 먹고 근데 그런 집도 있어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싱글데디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아버님들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를 이제 어떻게 양육할 건가, 어떻게 놀아줘야 될 건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싱글데디 학교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부모 가정 사랑에 다 이렇게 네. 포함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인 거죠. 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건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정에게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에게 생리대하고 속옷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출발이 싱글데디 가족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버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했대요. 이제 네가 이제 중학교쯤 되면 아마 네 몸에서 피가 날 때가 있을 것이다.
갑자기 막 어렵게 되게. 아버님이 이제 좋은 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아빠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방문해서 몸을 막 꼬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빨리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나 피나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빠가 이렇게 그 붕괴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밤 8시인가 이때였대 9시쯤 생리대를 사러 막 집을 뛰쳐나갔더니 약국에서 그 당시는 생리대를 팔았어요. 약국문이 거의 이제 닫힌 데도 있고요. 마지막 집을 막 갔더니 문을 닫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똑똑똑똑 문 잠깐만 참으시라고 그러면서 생리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빠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생리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약사분이 뭘로 줄까요? 사이즈가 문제죠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중대가 있다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안 가면서 그냥 다 주세요 해서 3가지를 사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부모 가정에게 생리대가 필요하지만 특히 싱글데디 가정에게는 생리대가 더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이런 생리대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싱글데디뿐 아니고 우리 아빠들이 좀 알아야 될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니까 이제 엄마의 부재가 있으니까 아빠가 해야 될 역할처럼 보는데 이제 듣다 보면 이건 내가 한부모다 아니다를 떠나서 부모로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자꾸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특별한 것처럼 좀 들린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4대 성인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 출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많으시죠. 공자도 그랬고 예수도 그렇고 다 성인이신데 4대 성인 가셨는데 맹자님도. 두 분이 대표적인 또 한부모 가정 출신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정상 가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좀 다변화하고 좀 더 넓게 좀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박사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모셨는데 질문 없는 거는 이제 박사 이상하셨기 때문에 석학이셔갖고 다들. 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되게 듣다 보니까 되게 질문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다니까 물어봐요. 아빠, 엄마, 쟤네 왜 아빠 없어? 왜 엄마 없어? 쟤네 왜 둘이 살아? 쟤네 왜 할머니랑 살아? 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인식을 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은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편견을 갖게 된 주 원인이 부모 때문이거든요. 예, 성인들이 이 아이한테 영향을 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에 오는데 나는 엄마하고 갔는데 어떤 애는 아빠하고 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저 집은 왜 아빠가 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정말 이혼 가정이야. 그래서 아빠가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편견 없는 아이를 키우려면 우리 같이 양부모 가정도 있지만 아빠가 혼자 사는 가정은 아빠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올 수도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조용히 해. 저 집은 이혼한 거야. 쟤는 아빠 이혼했어. 그래서 아빠가 얘 데리러 오는 거거든.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혼은 나쁜 거구나. 그리고 엄마가 또 한마디 더요. 너 쟤하고 놀지 마. 그러니까
그 가정하고는 이제 친구 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되면 정말 한부모 가정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형태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예, 되게 불쌍하게 지어지고 편가르기 하고 이런 거는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우리도 그대로 받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해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다양하니까 저런 가정도 있고 우리 같은 가정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카더라 통신이 갑자기 뭐 자기끼리 뭐 네. 소설 쓰고 막 얘기해 주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우리가 틀을 만들어 주게 되네요.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실은 이제 우리 사회도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실은 사람만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은 동물 세계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어요. 가족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동물들의 어떤 가족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예를 들면 호랑이, 표범, 치타 이런 동물들은 다 모자 가정이거든요. 예, 다 그 양육을 그 엄마들이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보고 너는 왜 모자 가정이야? 너는 왜 한복만 가정이야? 이렇게 비난하지 않잖아요. 이 호랑이가 표범이 얼마나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서 멋진 표범으로 성장시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 세계는 우리 이혼 가정, 그 사별 가정 있듯이 이혼 가정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결별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이제 화식조라고 하는 그런 새는 엄마가 알을 낳고 자연스럽게 떠나면 아빠가 알을 품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새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새한테 왜 엄마가 애 낳고 도망갔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순리예요. 엄마는 애 낳고 떠나면 아빠가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연의 어떤 이치를 통해서 동물 세계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와 양육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면 편견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정말 비유도 좋으셨고 너무나 참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또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좀 많은 깨달음을 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를 좀. 네. 네.